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백은 전문가입니다. 성공 투자 습관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먼저 첫 번째는 왜 주식 투자 실패하는가 해드렸고요. 지난주에는 투자 대가 투자 습관에 대해서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3강인데요. 세 번째 시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라. 우리가 주식을 해서 장기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액자산가 양성 전문가죠. 한 1, 20% 먹고 팔고 20, 30%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사가지고 한 10배 갈 수 있는 주식을 보유를 해서 실제로 한 10배 이상을 갔을 때 팔고 나와서 또 다른 주식을 한두 종목 집중해서 뭐 3배나 10배 먹고 나온 이런 장기 투자를 하라고 강의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리딩도 하고 있고요. 제가 배워야 산다 이 시간에 2015년도 토마토 TV에 직접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4년 말이죠. 15년부터 15년도부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2012년부터 미국은 시작됐기 때문에 뭐 10배, 100배 간 주식이 많아요. 우리도 2015년도, 16년도 보면 그때 사놓고 10배 간 주식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사도 10배, 100배 간 주식도 있고요. 주식 역사상 10배 가는 주식은 상당히 많습니다. 찾기가 아주 쉽고요. 100배 가는 주식은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고 또 밑에 오면 사고 누에건 팔고 이렇게 작은 돈이니까 빨리빨리 이익을 내서 또 다시 다른 주식 사고 이익을 내고 늘 이런 습관을 매매 습관을 갖고 주식 시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부터 사실은 잘못 배워서 잘못 배운 주식 투자 습관이 주식 투자가 한 3년 이상이 이어지면 평생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투자 습관을 누군가 알면 고치라 뭐 잔소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내 계좌로 혼자 하잖아요. 누구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물론 뭐 주변 사람한테 먹었을 때 막 이야기하지만 손해 날 건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직장 다니다 보면 장이 좋을 때 뭐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시대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할 때는 만난 사람보다 돈을 벌었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만난 사람마다 돈을 깨져 있습니다. 평가손이 나 있죠. 그러면 왜 그럴까? 그리고 한 30년 이렇게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도 조차도 돈을 못 벌었어요. 늘 그냥 있습니다. 직장을 뭐 다니다가 요즘 이제 젊은 부자들이 많죠.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많이 가서 위에서 파신 분들, 주식도 부동산도 위에서 파신 분들은 돈이 생겼으니까 뭐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파이어족이 되신 분도 좀 있는데 실제로 대다수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습관을 계속 반복해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고착화 되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제 어르신들 맨날에 그랬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3살 때까지 생긴 버릇은 그때 버릇은 죽을 때까지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더 합니다. 제가 강의를 이 시간에 계속 투자 습관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습관을 만들어 갈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한 3년 동안 5년 동안 했는데 어떨 때 벌고 어떨 때 한 10년 주식 했는데 돈을 지금도 은행에 넣은 것보다 못하고 있어요. 만약 손해 나 있다. 10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당장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 손해는 본전감은 다시는 안 해 그러잖아요. 본전감 이익 나면 또 하죠. 그리고 손해 났을 때 나갔다가 또 장이 좀 또 들어옵니다. 항상 그게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잘못 배운 거죠. 습관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자신을 좀 알아보고 습관을 잘 만들어가면 다시 그동안 실패했더라도 앞으로의 주식 인생은 큰 성공을 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고 또한
자신만의 투자 철학. 저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투자 철학이 갖춰져 있습니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이오주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게임주, 어떤 분들은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고 팔고 하는 분,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전문가나 어떤 분야에서, 리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집단도 마찬가지고, 그 리더가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지 않는 리더를 만나는 그 구성원들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이 오면 역경도 극복을 못하고 일로 쏠렸다, 절로 쏠렸다, 시류에 따라서 쏠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세상사 그렇죠. 정치도 정치 철학이 분명한 그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집행해서 실행해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신 투자자들, 우리 훌륭하신 김구선생부터 쭉 있죠. 그죠? 존경받는 국민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철학이 분명합니다. 그것처럼 주식도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성공하려면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만들어야 돼요. 그 철학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마지막 시간 마지막 분에 했어야 되는데 보면 자 이번에 철학을 만드는 건데요. 거액자산 탄생의 기본. 거액자산가 탄생이라는 것은 내가 거액자산 큰 돈을 벌기 위한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된 고질적인 습관, 좋은 습관이라든지 확실한 이성적인 방법, 이성적인 결론을 내서 하는 방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의식화되는 것을 의식을 계속 반복하면 무의식화 시키는 거죠. 무의식화 시키면서 그 오래되면 가게는 잠재의식화 되거든요. 이 잠재의식화 된 상태가 그냥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내가 자동적으로 반로가 돼서 마인드가 분출해서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내 잠재의식을 속에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비상시에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습관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대다수 분들은 아마 영화관에 극장 가서 영화 보러 딱 가면 일단은 이제 영화 상영하기 전에 비상구 이런 거 다 알려주죠. 하기 전에 그거 나오기 전에 일단 들어가면 비상구가 어딘지를 먼저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영관에서 비상구를 알려주기 전에도. 그게 습관적으로 되신 분들은 만약에 비상사태 났을 때 어느 쪽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단숨에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생존을 할 수 있는 길. 즉, 습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나 대다수 실패하는 투자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돈이 져서 돈을 못 번다. 특히 20대 학생도 뿐만 아니라 30대, 20대 첫 직장을 구하면 급여도 적잖아요. 근데 쓸 일이 너무 많아요. 데이트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지, 집도 사야 되지. 돈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도 적은 돈이 되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데, 적은 돈이니까, 돈이 적어서 돈을 못 버는구나. 그래서, 계속 사고 팔아서 빨리빨리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은 대다수가 가상화폐를 안 간 사람이 없었죠. 20년도, 실제로 가상화폐는 18년도 전에 아니면 18년도에 200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짜리가 비트코인 2천만 원 갔으니까 1년에 한 달, 1년만 10배 갔어요. 그럼 2천만 원 갔을 때 다시 400만가 내려왔는데 그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가상화폐를 하고 그때 샀으면 기본적으로 10배는 나는 거죠. 한 8천만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200만 원이 2천만 원 가면 10배 가면 이것은 불확실, 누구도 잘 확실히 안 되니까 그럼 거기서 한 70% 빠집니다. 그러면 2천만 원 갔으니까 70% 빠지니까 한 30만 원,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600만 원. 그럼 600만 원 정도 오면 그냥 다 내가 없어도 될, 정확히 잘 모르니까 가상화폐는. 그러면 없어도 될 돈, 예를 들어서 없어도 될 돈 없지만 그래도 투자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박을 노려서 한 600만 원치 사놨다. 그러면 6천만 원, 8천만 원, 10배면 6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그냥 사고팔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많이 이익이 났다가 재달이 와서 가상화폐 하시면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죠. 늘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돈이 적어서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복리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100%짜리를 올인해서 100%를 계속 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돈으로 시작해가지고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복리라는 개념을 알고 실제로 투자해야 된다. 복리라는 개념을 갖고 투자하면 계속 사고 팔고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익을 내고 팔아야 되는 거죠. 이익이 나지 않고 손절한다. 손절을 한 번이라 하면 복리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럼 손절을 주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주식은 손절 안 할 수가 없는데 빨리 손절하라고 그러잖아요. 방송에서. 평생 손절 한 번도 안 하고 할 주식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주식 애플 샀으면 한 번도 손절 안 해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샀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손절 안 해도 되고요. 삼성 SDI 샀으면 지금까지 2016년부터 한 번도 손절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손절할 주식을 사니까 손절하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이 복리가 안 된 거죠. 그것처럼. 그래서 마인드, 즉 습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많아서 장기 투자를 못한다. 요즘 20대하고 60대 이렇게 보시면 60대 분들이 훨씬 주식을 좀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지금 저는 은퇴하고 나 60에 은퇴한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제2의 인생이 30년간 이어집니다. 병이 없으면 건강하면 바른 생각으로 30년 해야 됩니다. 60부터니까 90. 워런 버핏이 93세인데 아직도 주주총회에서 질문과 응답 다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보면. 30년이라는 것은 복리로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고레카와 긴조라는 일본의 투자의 신. 3천만 원 빌려서 60세에 파산을 했는데 3천만 원 빌려가지고 63세부터 시작해서 80세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3천만 원 가지고 2천억을 벌었습니다. 일본의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낸 개인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그전에도 뭐 100만, 몇백만 원 가지고 200억까지 벌었는데 파산했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복리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또 단기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63세부터는 1년부터 3년 사이에 크게 갈 주식을 올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크게 가면 팔고 나와서 또다시 크게 갈 줄 하니까 복리 붙어서 2천억이 된 거죠. 그겁니다. 바로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63세부터 83세까지 3천만과 2천억도 버는데 3천만 가지고 뭐 2억, 5억을 10배면 2억이잖아요. 3억이잖아요. 10배 못 벌겠습니까? 한 100배는 벌 거예요. 10년에 10배가 주식 사면 되죠. 두 분만 사면 되잖아요. 10년에 10배 가시면 또 10배 갈 주식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배워야 사는데. 알려드렸어요. 지금도. 2016년도부터 제가 배터리 주식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요즘 양극재 팔려고 그러잖아요. 저 15년도부터는 전기차 1탄에 에코프로, SDI 뭐 이런 게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자, 나이가 많아서 장기 투자면 아니라고 했죠.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장기 투자를. 확실한 주식을 많이 사서 보유하는 투자 대가들처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주식을 잘 몰라서 전문가의 조언이 성공 투자의 절대적이다.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일단 내가 모른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실제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주식 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상담해 보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90% 이상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식을 몇 억씩 하고 있고요. 10년 동안 몇 억 가지고 10분의 1 됐는데 또 그걸 가지고 단기 매매합니다. 10억, 3억 가지고 3천 남았는데 또 단기 매매를 하고 있어요. 수년 동안 깨지고. 그럼 3천이 또 300 남겠죠.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왜? 습관이 잘못됐고요. 주식을 잘 모른다 해서 다른 사람한테 계속 가서 대충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가를 다 가입해봤자 돈을 못 벌어요. 대다수가. 왜 그럴까요? 거기 좀 있다가 투자 철학을 하는데 거기서 안 따라 한다든지 결국은 자기가 매매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100% 전문가 시키는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손해나면 가지고 있고 손절하라 팔라 그래도 이익 나면 빨리 팔아가지고 없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도 펀드 매니저 그다음에 대다수 주식을 여러분 아는 전문가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투자 정권에 리서치 센터장 하신 분인데
아주 존경하고 한번 유튜브도 하면 뭐 수십만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전혀 안 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주변에 돈 번 사람은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평생 리스센터장 있는데. 큰 돈을 번 걸 본 적이 없다는, 버릇도 깨먹고. 그리고, 자손의 회장이 그랬죠? 펀드 매니저들이 퇴직하고 나서, 50대 뭐 이렇게 돼도 잘리면 또 직장 구하려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서. 20대, 30대부터 펀드 매니저 했으면 50대 되면 평생 먹고 살 돈은 다 벌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 한 종목만 사도 되겠네, 그죠? 똑똑하다고 사고 팔고 전문가들도 맨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히 맞춘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 한번 큰 폭락하는 장을 맞췄던 사람들도 돈을 매도 포지션 구체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요.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전문가들한테 배워서 정석적으로 배워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거 잠깐 반복하고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손실을 평가하라. 이 투자 대가들은 투자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손실을 평가를 해야죠.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손해를 얼마 볼지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도박이에요. 투기죠. 물론 주식시장은 대다수 투기적인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투기를 했었더라도 그게 내가 얼마나 손해 날지, 아니면 정말 나는 이제 은퇴하고 1억까지 하는데 이 돈이 정말 없어지면 안 돼요. 없어지면 나 이게 마지막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큰 돈 벌 수 있는 종잣돈인데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도 종목을,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1억짜리를 1,000만씩 10종목을 사든지, 현금을 한 30% 늘 갖고 있고 1,000만원치 7종목 사든지, 아니면 2,000만원치 3종목, 5종목 사가지고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서 놀지도 못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PC만 보고 어디 다니면서도 핸드폰은 시세 보고 돈을 잃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세상이 오늘 망가져도 손실을 봐도 손절 안 해도 될 그 정도의 확실한 주식이 있으면 사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결국은 도박처럼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은 손실 날 확률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실을 평가할 때는 항상 동전을 던져서 앞면과 뒷면 나오는 것은 확률이 50%죠. 어떤 사람은 계속 동전 던져 앞면만 10번 나오면 10번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불가능한 게 손실을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50대 50입니다. 도박도 50대 50이에요. 근데 실제로 카지노 가면 50대 50이 아니잖아요. 거의 1차네, 그죠? 근데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요. 로또 복권은 5대 5도 아닙니다. 근데 일주일에 막 10명씩 1등이 나와요. 그럼 나도 나올 것 같아, 그죠? 근데 계속 평생 한번 사보세요. 될까? 된다고 확신은 평생 사겠죠. 저는 그 돈 가지고 삼성전자 사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지금은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주가 있으니까 10년, 20년. 그러면 그 복권을 10,000원치 살 거를 한 달에 10,000원 사면 10,000원치로 주식 사면 되죠? 10,000원짜리 주식이 없으면 1년 모다 사면 되고요. 자, 그게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사건에 투자하는 거죠. 즉, 가능성 없는 5대5 확률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식을 사면 손실할 날 확률 50%, 이익 날 확률 50%예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대다수가 이거 사가지고 손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손해날 수 있다 생각하면 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손해날 주식을 왜 삽니까? 그것도 손해날 확률이 50%가 된다면 사면 안 되는 거죠. 손실 확률이 거의 없으면서도 손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익 날 확률이 8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20% 비중을 실으면 되거든요. 60% 비중을 실으면 돼요. 내가 이 종목 사서 100% 이익이 날 확률이에요. 그죠? 100%는 없지만 주식했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전쟁 난 거지. 그래도 전쟁 나도 주식시장 주도됐다 다시 섭니다. 2차 세계, 1차 세계, 2차 세계 되는지 주식시장 잠깐 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죠. 워런 버핏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런 거 안 겪었냐고 다 겪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확실하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어떤 미래 사건이 있으면 그걸로 엄청난 성장을 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가능성 높은 사건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가능성 높은 사건이 뭐냐? 그러면 2016년도에 15년도부터 16년 사이에 2차전지 수혜주들이 전부 다 중소형주까지 3배씩 올랐어요. 조정받고 2017년도에 폭등했습니다. 16년도 안 가다가 17년도에 1월부터 시작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대다수 종목이 지금 가는 핵심적인 종목 한 10개 정도 종목은 전부 다 3배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른 걸 보고 시세를 보고 왜 올랐을까 고민한 그때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가능성이 있는 높은 사건이 있으니까 그럼 그 주식을 사가지고 손에 놔도 평가손이 반타작 놔도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었으면 거의 몇 배 나오고 최소한 먹었어요. 다. 수익이 다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손실률은 거의 없는데 실현 가능 손실은 내가 손절할 수 있는 그거는 100달러밖에 안 된다면 실제로 이익을 보면 한 10배 정도 10% 손실 확률인데 100% 이익이 날 확률이 날 걸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항상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바로 손실을 평가하고 이익을 평가하는 것보다 손실을 먼저 평가하고 손실보다 이익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대다수 내가 10% 손해 날 수 있는데 손절할 수 있는 지지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익도 10% 나는 주식을 합니다. 이익이 손해가 10% 난다면 잘못돼서 내가 손절하면 10% 손절한다면 반드시 최소한 이익은 20% 이상 목표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막 100배씩 올라온 주식이 10배씩 올라왔어요. 그럼 10배 올라온 주식이 손해 나면 반타작이거든요. 50%는 기본. 그럼 50% 손해 나는데 이미 10배 올라간 주식이 100% 가려면 20배 올라가야만 내가 먹는 거잖아요. 이 기본적인 손실평가조차를 안 하니까 늘 고점에 사서 바닥에서 불안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장 핵심적인 게 투자 대가들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생각해 보시고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금방 이야기했던 전기차 시대 가능성이 높은 사건, 미래의 가능성 높은 사건은 뭐죠? 전기차 시대 도래예요. 지금도 아직 도래를 중국은 이미 전기차 시대가 왔습니다. 20% 이상이 점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주식 사봤자 얼마 못 먹어요. 사상 고점은 돌파를 할 수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그래봤자 따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터리 산업이 고성장,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당연히 가능성인 것 핵심 수혜주는 고성장을 할 거네요. 배터리 산업이. 그러면 배터리 고성장한다는 이것은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죠, 미래에. 이 가능성 높은 사건을 투자자들이 나는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것은 전문가처럼 제가 배터리가 저처럼 하면 언제 테슬라가 흑자 전환이 되면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간다. 그러면 테슬라가 흑자 날 여부를 판단하면 돼. 19년도 났으니까. 그럼 19년도 말까지 모든 돈을 제가 예를 들어서 장기 펀드를 운영을 했으면 저는 삼성전자에 10만 원대, 20만 원대 19년도까지가 20만 원이었죠. 저는 2,000조가 있어도 다 투입했을 겁니다. 삼성 SDI에. 그러면 그게 바로 가능성 있는 사건이 보고 하는 거죠. 비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실 확률이 제로니까. 이익은 10배씩 나니까. 수익률은.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평가해서 주식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극재는 많이 빠지고 있죠. 양극재는 이미 끝났습니다. 200배 올라가지고 가봤자 이제는 더블도 안 되는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끝났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주식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2025년도, 26년도, 27년도까지 이익을 반영했는데, 이젠 장기 투자하라고 10년 갖고 있으라 막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럼 그게 모르니까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이미 사건이 실현된 것을 미래 가능성 있는 사건이 시세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은 오히려 팔아야 되는 거죠. 남들이 다 할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2019년도까지 제로고요. 현재 여기서도 SDI도 뭐 50만에서 80만 사이에 들어가도 리스크는 저는 아직은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5년도 실적이 지금 만약에 반영됐다 치더라도 이것은 삼성 재벌그룹이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고 이것은 2030년대까지 재벌의 이익이 보장돼 있잖아요. 소형주는 이익이 보장되지 않아요. 가다가 경쟁사 나타나면 경쟁은 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다 이런 전기차 세를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탑티어입니다. 지금도 탑티어, 지금 좀 한 앞으로 30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고체 시대가 온다면 전고체 최대 수의 1등은 세계에서 삼성 S다의 1등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미래의 가능성 높은 사건이 30년대도 높은 사건이 있으니까 그럼 30년까지 본다면 23년도니까 앞으로 3, 4년은 보유해도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거액자산가의 기본 행태입니다. 바로 투자하는 행태. 그런데 안 가니까 지금 3년째 안 가고 있어. 2년째 안 가고 있어. 만 2년째. 2년째 안 가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외국인들은 49.3% 사놨습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 57%까지 살 때까지 개인들이 거의 2%밖에 안 갖고 있다가 거기서 계속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9%나 팔았는데도 9%도 팔고 있을 때 계속 사가지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12%가 된 거죠.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게 바로 생각의 습관의 차이, 손실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개인 투자자, 즉, 대중 투자자들은 투자자의 90%, 돈 못 버는 투자자. 투자자의 장이 좋을 때는 90%가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한 10년을 보면 거의 90% 투자자는 돈을 잃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줘요? 상위 5%, 1% 안에 갖다 주는 거죠. 거액자산가에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대중 투자자들의 투자 습관은 보면 손실을 평가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연령대별 보유자 수 많은 종목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5월 3일 기준 보유 잔액 평가 금액 기준이에요. 개인 고객 268만 명, NH투자증권. 자, NH투자증권에 있는 5월 3일 기준으로 268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식 인구가 한 12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전에 한 500만 명 내외 정도 됐다가 29년도까지는 20년도 동학개미들 들어오면서 투자의 붐이 일어서 거의 한 두세 배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1400만 명까지 주식 인구가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 하나의 증권사에 지금 개인 고객 268만 명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사건 발생 이후에 즉 가능한 사건을 미리 투자해야 되는데 사건 발생 이후라 시세가 폭발해서 어떤 이유가 되기 전에 산 게 아니라 시세가 폭발한 상태에서 가격이 보여졌으니까 좋다고. 그럼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큰 시세 분출 확인 후에 투자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 대한항공을 20대와 30대는 순위가 갖고 있는 주식이 4위, 대한항공이 4위고요. 30대는 6위고요. LG전자는 40대가 7위고 50대가 7위예요. 자, 60대 이상은 9위가 포스코 푸체엠이고 포스코 케미칼, 10위가 에코프로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보면 에코프로와 포스코 푸체엠이 요즘 올해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4월달까지 5월 3일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60대가 지금 가장 물려도 이 주식은 회복하니까 가장 잘하는 거죠. 그래서 60대 분들이 오히려 좀 중장기를 근데 이 금액을 그러면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5월 4일부터 지금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막 위에서 사가지고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의심을 해봤더니 자, 일반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포스코 푸체는 9인데요. 60대 이상 갖고 있는 9번째 종목인데 2,364억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인구가 9,000명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인당 제가 보유금액 1인당 평균 보유금 계산해 봤더니 2,600만 원입니다. 포스코 푸체. 그 에코프로 비하면 6,900만 원이에요. 그럼 에코프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한 2015년도부터 기준으로 하면 8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최초의 양극재 1등이었으니까 2016년도, 17년, 15년도 뭐 이때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 중에 60대 이상 분들은 포스코 푸체 2,600만, 6,900만 한 3배 정도 수익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대 정도의 투자자는 LG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금액이 800만 원이죠. 1인당 평균 금액이. 아, 그럼 50대에서 800만이니까 60대도 돈이 더 있다. 돈 1000만 원밖에 한 종목 정도에 안 한 거죠. 대다수 1000만치대 산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2600이나 두세 배 난 거고요. 6900인가 한 5배 정도 난 거죠. 실제로 작년도 10만 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작년 12월에 에코프로는 그러면 갖고 있었다면 1년 동안 난 잘 모르니까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럼 50만 원은 5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거고 나머지들은 돈이 적기 때문에 10대들은 보세요. 20대나 10대들은 88만 4천치 1인당 평균 보유 금액이 대한항공이 88만치 샀고요. 30대는 돈이 조금 더 많으니까 직장 다니니까 170만치 샀고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는 40대는 490만 원, 50대는 800만 원, 즉 돈이 좀 늘어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주식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을 드냐 하면 지금 이 갖고 있는 분들도 해당 사항이에요. 20대 분들은 빨리 돈을 벌는다는 생각하는 기본 습관이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을 다니까 나도 여행을 가니까 비행기 타고 가니까 비행기 타면 한국 대한항공 좋아지겠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기적으로는 정말 차트 빨리 해서 돈은 뭐 10% 몇십 프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대한항공은 환율에 의해서 이익이 순이익의 결정이 아주 크고요. 비행기를 빌려왔으니 이자가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비행기 산 거 전부 다 파이낸스하고 돈 빌려 사는데 그러면 순이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또한 대한항공은 기본적으로 뭘로 돈을 벌고 승객이 100% 깍깍 채워서 실어 나르더라도 돈이 별로 안 됩니다. 화물수요. 즉 화물수 중에서 화물을 뭐 자동차를 비행기에 넣고 다니지 않잖아요. 뭘로? 반도체를 넣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한항공은 반도체를 넣고 반도체가 물량이 줄어드는데 반도체가 나쁘면 대한항공이 이익이 나겠냐고요. 그죠? 잘 안 나죠? 이 정도까지 알아야만 대한항공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모르고 그냥 차트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모르면서 주식을 하니까 습관이 그냥 도박인 거죠. 자, 80만 원 가지고 있으면 20대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60대 분들은 이렇게 최고의 주식들을 사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나오면 몇 배씩 나오고 장기로 간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20대 분들은 미리 20대부터 내가 평생 주식을 갖고 있을 주식을 고르면 되죠. 그럼 80만치 사가지고 8억이 될 100배면 8억이죠. 당연히 100배가 나죠. 10년, 20년 사 평생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을 산다면 미국 주식 뭐 사야 돼요? 상위 5등 안에 뭐 있잖아요. 사면 돼요. 그죠? 10배는 기본 납니다. 삼성전자도 10년 만에 3배씩 나거든, 기본. 지금까지 그랬어요. 앞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저가 정도 기다렸다가 사든지, 아무 때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마음이 급한 거죠. 30대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좀 많으니까 대한항공. 특히 또 40, 50대는 인생 어느 정도 알잖아요. 또 여유도 생기고. 그런데도 LG전자를 사놨습니다. LG전자 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이 늘어나니까 좋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죠? 그럼 애플카가 어떻다? 앞에 애플카 아직 하지도 않는데. 그럼 애플카든지 전장 부품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로 하는 거죠? 애플도 전기차로 하는 거고 전장 부품도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LG전자가 일동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LG전자를 살 게 아니라 많이 빠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걸 사야 되는 거죠. 전장 부품에서.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인기 있는 주식을 이미 20만 원 갖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8월 달에 배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야인시대에서 LG는 5만 원 내요. 5만 원, 4만 원, 5만 원. 이제 전장 부품이 수혜가 되니까 이제는 두세 배는 기본이고 10만 이상 가고 사상 고점 16만 7천 다 돌파한다고 기다리라 사가지고 그러면 한 8년 정도 기다렸으면 7년 정도 기다렸으면 5만 원 사가지고 16만 7천 돌파한다면 돌파하면 8만 대까지 그죠? 3배. 그죠? 그럼 5년 만에 3배씩 나오면 돈은 무지하게 벌리죠? 한 종목 사도. 그건 지금 올라갔다 내려서 사건 이미 발생된 사건이에요. LG전자 코로나 시대에 IT가 없어서 못 샀죠. 뭐 TV부터 핸드폰, TV라는 거지, 냉장고, 세탁기 다 바꾸니까 수혜주잖아요. 지금은 다 샀습니다. 피해주입니다. 피해주. 엔데믹이 이제 오늘 엔데믹 선언했는 그 엔데믹 시대가 도래했는데 IT가 수요가 있냐고 그죠? 그런데 지금 LG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항공시대는 10년 전이에요. 막 중국 시장에 오고 그럴 때 중국에서 막 보고 화물도 실어나고 반도체가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하는데 그게 끝났어요. 10년 이미 전에. 그런데 또 10년 전에 마감된데 마감 잠깐 먹고 나오겠다고 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습관을 갖고 있으면 항상 대중투자자로 남습니다. 10년 뒤에도.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손실을 평가하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또 개인 투자, 대중 어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위험을 감수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잖아요. 투자 대가들은. 근데 개인들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주식인데 손해날 수도 있지. 손절할 수도 있고 빨리 손절하고 다른 거 하면 되지. 개인 투자 기본 마인드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좀 많이 잃어도 괜찮다고 아닙니다. 워런 버핏 잃는 거 더 싫어하고 저도 더 싫어요. 돈은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 1000억 갖고 있는 사람, 10만 있는 사람이다. 만 원짜리 한 장은 다 같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도 만 원은 100만 원, 10억 있는 사람은 만 원은 돈도 아니네. 이렇게 돈의 가치가 저 사람은 만 원 잃어도 돼. 누가 그럽니까? 그거는 돈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지.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투자하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합니다. 보세요. 이것도 삼성전자, 삼성 우선주. 저는 삼성 우선주 사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펀더멘털을. 근데 삼성전자보다 싸니까 본주보다. 우선주사가 배당을 우선 조금 더 받고 의사결정에 뭐 투표권 더 있고 의사결정 더 있고 그래도 잘못 그러면 본주를 보통주를 사가지고 큰 수익을 내려고 해야지 배당 얼마 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우선주. 왜? 단순히 가격 싸니까. 이게 과거부터 지금 10년, 20년 전부터 똑같아요. 50년 전에 우선주를 이렇게 샀어요. 돈을 못 버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카카오도 이미 10배 갔습니다. 19년도 말고 18년도 주가 대비 10배가 갔는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 최대 수혜주면 16년부터 17, 18, 19 이때 사놓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10배가 하면 아니 5배가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17만 갖다 내려오니까 10만 원이니까 12만 원 그때 사가지고 장기 투자한다고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개인 투자 가장 많은 종목들이 전부 다 이미 사건이 일어났어요. 메모리 반도체 급성장하고 나서 샀고요. 21년도 제가 이 시간대 늘 그랬죠. 봄에도 그렇고 남들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그래서 내가 23년도 메모리 반도체 반타작 난다 그랬습니다. 아직 메모리 반도체 바닥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데이터 센터가 네이버가 이게 좋았잖아요. 왜 좋을까요?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그걸로 막 들어가는데 시설이 투자했는데 시설이 이제 덜 들어가니까 감가상각을 많이 해버리니까 이게 늘어난 거죠. 그럼 외형 성장이 데이터 센터가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더 만들어진다면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도 계속 저걸로 비용이 많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조선주가 2007년도 엄청 좋았다가 수주가 낮아지고 2008년도에 이익이 폭증합니다. 50%씩. 영업 마진이 8%였다 12% 됩니다. 그럼 이익이 막 폭증하니까 주식을 막 개인들 그 위에서 삽니다. 그거는 감가상각비를 적게 들어가니까 이제 감가상각 계속 시설을 정산 안 하니까 감가상각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 감가상각비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을 이익 보고 투자를 하니까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익 보는 게 아니라 외형 성장을 일단은 보셔야 되는 거죠. 큰 수익을 보려면. 자, 그래서 보시면 또 현대차는 그것도 말고 다행히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좀 그거 안 팔아도 되지만 물론 삼성전자도 지금 살 때입니다. 저 위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이 그렇게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 57%에서 49% 빨았다 다시 51%까지 사고 있죠. 다시. 그러니까 다 팔고 있죠. 개인들은 물 본전 오는 조금 오니까. 앞으로 하이닉스는 투자할 일이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플랜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괜찮지만 그래도 뭐 발전소 짓는데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죠? 포스코홀딩스를 어떤 분들은 제2의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제가 그래서 주식 공부하자 멀었구나. 제 삼성전자를 우리나라에서 시가총 이길 수 있는 LG 엔솔도 안 되고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전문가들도 공부를 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미 끝났습니다. 18년도에. 올라가 봤자, 제 책에도 있잖아요. 18년도 30만 감 반타작 나고 18만 이하 12만 감 사면 다시 그 고점까지 가니까 그때 마지막 팔고 다시는 건드리지만 이제는 그 가격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양극재는 다 시세 끝났습니다. 올해. 끝났고 내년까지 반타작 기본일 겁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분석 보고서에 보면 양극재들이 1분기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마진 폭이 영업 마진도 안 좋고 2분기부터 개선돼요. 물론 개선돼요. 그죠? 하지만 물가가 작년도 6월에 미국 같은 9%였는데 소비자 물가가 지금 4.9고요. 올 여름 되면 반타작도 4.5 정도 가겠죠. 그죠? 물가가 내려가면 원자재도 내려가고요. 그럼 뭐 당연히 판가도 내려가고 다 내려갑니다. 그죠? 당분간은 시설 증설 나온 게 공백이기 때문에 25년도는 다시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년에 바닥에서 다시 그때 양극재를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그나마 다행히 아직 요 갖고 있는 게 많은 것은 아마 손실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양극재는 가격 위에서 30% 빠졌다고 장기 투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이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주식 역사상 한 번도 변함없었던 그 과정이 반복됩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서 이미 10배, 5배, 2배 시세 분출하고 하락 구간에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늘 어떤 주식이든지. 물론 장기 투자 주식은 배터리 관련 주식은 사상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만 그러면 에코프로 BM 같으면 당연히 사상 고점을 돌파를 해요. 2030년 성장하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러면 그 사이에 내려갔을 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항상 사건 발생 이유가 아니라 가능한 사건이 실현 가능한 나타날 걸 미리 사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투자 대가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신만 투자처를 만들어라. 부는 인간의 사고하는 능력의 산물이다. 에인랜드가 이야기했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하는 거죠. 주식은 끊임없이 저도 지금도 공부하지만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2차 전지가 아직까지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팔지 않았지만 2016년부터 사가지고 그런데 이제 몇 년 안에 팔아야 되겠죠. 그것 좀 다 팔게 되면 그러면 팔면서 뭘 가야 될까? 그럼 다음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고성장하는 산업이 있을까? 배터리 산업은 밖에 없다 그랬죠, 옛날에. 고성장 배터리 산업밖에 없어요. 매물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거. 이제 비매물 산업이 계속 성장하니까 비매물 산업 성장하죠. 그러면 인조인간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인조인간 시대입니다. 즉 인간을 완벽히 대체하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사건이 앞으로. 그럼 그에 대한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면 그게 미리 이미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지금 사가지고 아니면 폭락했을 때 사면 그 수혜주가 알고 있으니까 폭락하면 사면 되죠. 반타작 나면. 그때 사면 기본적으로 10배 나오니까. 2차 전지가 그랬듯이 과거에 다른 주식도 화장품도 다 그랬습니다. 모든 통신주도 그랬고 100배씩 가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늘 생각을 미리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거액자산가 되겠다는 10배를 목표로 세웠으면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해서 그에 대한 미래를 청사진을 계속 그리면서 나는 반드시 된다는 의식을 계속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이론을 해서 결론 내서 쓰자고 반복하다 보면 잠재의식화됐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그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투자 대가들의 기본 생각이라는 거죠. 자, 투자 대가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었죠. 워런 버핏이나 소로스라든지 피셔라든지 전부 다 성품이나 능력, 지식, 취향, 목표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성공한 투자자들은 한결같은 투자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배움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워런 버핏은 경제학과 나오고 거의 서성인 벤자민 그레엄도 교수고 경제학 교수고 그 다음에
찰리 문급뿐만 해서 유명한 소로스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전공을 또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죠? 근데 대학도 안 나온, 초등학교도 안 나온 고레카와 어긴조인 일본의 투자의 신은 2천억, 3천만 2천 번 사람은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투자 철학은 60세에 돈을 많이 벌었다. 60세 파산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해보니까 3년 뒤에 다시 63세부터 3천 가지고 2천억 벌었는데 그게 바로 먼저 이 3년 뒤를 보고 2, 3년 가능한 사건이 정말 확실한 어떤 시대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밑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물밑에 주식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길 때 소외됐을 때 그 주식을 나만 계속 사모으는 거죠. 올인 집중. 그래가지고 2, 3년 뒤에 남들이 한화할 때 다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몇 배씩 한 종목 사서 10배는 기본 난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죠. 그게 10배가 3천만 10배 3억이죠. 3억 10배 300억이고 그렇지 계속 가는 거. 이게 바로 한결같은 투자 철학이다. 이렇게 투자 대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 아무런 투자 철학이 없고 남의 것을 뒤쫓아가서 늘 사고 팔고 하다가 세월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거를 동방보다 전문가인 저로 같이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투자 현실의 성격에 관한 믿음은 자 주식 시장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그럽니다. 벤자민 그레임에게 지은 건데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해서 보면 미스터 마켓인데 이 미스터 마켓이 이 인간이 정신병자다. 투자 대학 워런 버핏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소로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정신병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된 정신병자가 얘가 뭘 할지 모르는데 어느 날 조증, 어느 날 우증, 조증과 우증 언제 반복하고 어느 날은 엄청난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갈 것 같이 해가지고 다 사람들 유혹해서 다 사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로 폭락을 시키고 막 해서 가죠. 그죠? 이게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마켓은 정신병자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시장은 뭐 주가가 올라가든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식하는데. 자, 어떻게 시장이 작동하고 있으면 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그러면 시세 형성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 왜 시세가 나고, 왜 전기차 수혜주들이 저렇게 갔는지, 10배씩, 100배씩 갔는지. 그것은 시세 형성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가격과 시간과 에너지에 의해서 시세가 나기 때문에 요거에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무엇이 이익과 손실을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믿음은 과연 결국은 기업을 이익을 내야 돼. 이익을 뭘로 낼까? 어떻게 낼까? 장기적 이익을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적 해자입니다. 그 다음 산업 사이클이다. 산업 사이클. 하학주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사서 경기가 좋을 때 팔아먹으면 되죠. 늘 반복됩니다. 산업, 경기 민감주들은.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가 나쁠 때 사서, 바닥에 사서 경기가 좋을 때 팔아먹어야 되는 거. 그럼 21년도 다 팔아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요렇게 보면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를 어떻게 난지를 이렇게 공부를 꼭 하고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투자 철학입니다. 이게 습관화 반복화되기 때문에. 또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포함한 가치관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익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이익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PER, 주가 수익비를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주가 PER이 막 2년 뒤를 예상으로 200배가 작용됐다면 반드시 빠져요. 그리고 대형주들은 지금까지 제가 25년 동안 봤더니 2년 뒤에 영업이익에 80배가 오면 무너지면 무조건 반타작 나요. 삼성바이오도 그랬고요. 100만 원 갔을 때 2년, 3년 뒤에 80배가 영업이익에 80배 올라갔고 카카오도 80배가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결국 PER 변화를 보는 거고요. 좋은 투자의 성격에 대한 믿음은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이 좋은 주식인 거지. 그래서 잘 나가는 것만 해도 돼요. 개인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굳이 이것저것 할 필요 없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한테 붙어서 있든지 잘 나가는 사람의 주식을, 그 기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처드 드리하우스는 성공의 필수 요건을 투자를 성공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핵심 철학에 있다. 철학 없이는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극복을 못한다. 그 다음에 장기 투자라도 그 극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투자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강하게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그런 정신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위기가 다 극복되고 역경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필립 피셔 투자 습관도 똑같아요. 워런 버핏이나 소로스나 같이 우수한 품질, 안정된 금융 상태, 즉 기업이 괜찮아야 되고 재무구조, 활발한 연구 개발비 계속 내야 성공하는 거죠. 그죠? 뛰어난 경영진, 임직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근본 원인이다. 실적을 봐야 되죠,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업계 평균 이상을 늘 벌어야 되고, 그 다음 자산운용 업계가 돼야 되고, 또 가격 경쟁이 장기간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라는 주식을 가지고 한다, 기본적으로. 투자 대가들. 이 마인드 습관이 항상 갖춰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식 보유 형태는 우리가 다 고만고만한 주식 사서 문제가 된 거. 확실한 주식을 하는 거죠. 이 필리피스도 뛰어난 회사의 주식만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10개 이상 주식 갖고 있는 적도 없고 대개 3, 4개만 갖고 있고 거의 4분의 3 정도를 갖고 워런 버핏도 다 똑같아요, 이게. 그 투자 대가들 한결같은 투자 습관입니다. 주식 보유 기간은 수년에서 10년은 기본이고요. 평균 보유 기간 이상은 20년이었고요. 최장 53년까지 갖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보유기간 3개월이에요. 3개월은 뭘 하겠다고 3개월이에요. 그죠? 미국은 11개월이에요. 이제 미국도 나스닥은 좀 많이 빨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필리핀스 투자 습관을 보면 자신의 실수를 발견하면 투자 기준이 충족하지 못할 때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 회사가 충족 안 못하는지 뭐 경영진이 나쁜 짓 한다든지 그러면 팔고 나오듯이 그러면 아니면 교체 매매는 정말 멋진, 이거보다 더 멋진 주식이 나왔을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기차를 갖고 있다가 팔면 전기차에 배터리 그 더 큰 산업이 나면 그걸로 갈아타면 지금 팔아서 모르지. 안 그러면 갈아탈 필요가 없는 거죠. 즉, 개인 투자자든 자전 손절, 자전 교체, 20, 30% 많이 먹었다 나오니까 실패가 반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돈을 벌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신만 투자 철학을 만드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돈 번다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반타작나, 저는 10분의 1이 나도록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회복도 해봤고요. 단계도, 레버리스는 주식 선물 같은 100배도 내보고, 그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찔러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성공하고 돈을 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자신의 재정적 운영에 책임을 지고, 시장 외부 충격에도 스스로 이익과 손실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통제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그 자신감 있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중 투자자는 시장 탓하지, 전문가 탓하지, 레버리지 탓하지 덜 공부를 한 거죠. 끝없이 공부를 해서 자기만 투자 철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오늘 나머지 전체 좀 정리를 하면 또 이제 다음 시간 할 내용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중에 리스크를 측정하고 피하라. 손실을 평가하라는 거죠. 주식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론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실전은 그러지 않다. 실전은 리스크가 작으면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즉, 몇 배 가는 주식, 최소한 100% 이상 가는 주식을 사모아야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워런 버핏도 첫째, 둘째 손실 보지 말라 그러니까 손실을 보지 말라는 것은 평가손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고 평가가 손이 난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팔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걸 손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손절하지 않을 주식을 처음부터 사면 되는 거예요. 반타작 나든 10% 내고 손절하지 않을 주식을 사서 보유했다가 이게 팔주일 때 크게 났을 때 파는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주식의 7, 8할은 장기 박스권이 대다수가. 거의 투자의 종목 수의 한 90%는 박스권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럼 박스권 하단 사가지고 박스 상단 팔면 되죠. 그러면 그 정도라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주식 분석을 해야 되죠. 주식 분석, 재무제표, 펀더멘털, 경기, 차트 이런 거 다 분석을 하면 가장 좋은데 이걸 분석을 못하면 자신 없으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 1등 수혜주를 찾아 장기 투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가 막 잘 모르겠어. 많이 올라오고, 그죠? 그러면 구조 성장 우리 LG 에너지솔루션, 삼성에서 이런 거 사놓고 있으면 손절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몇 배 갔을 때 팔면 되잖아요. 그죠? 이에 대한 공부를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시간에 리스크를 측정하고 피하라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투자 대가들이 하는 습관은 꼭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꼭 앞으로 주식 인생에 큰 성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